성인이 돼서 ADHD다 갑자기? 그럼 사실은 진정한 ADHD 그럼 ADHD가 아닌 사람이 ADHD 약을 먹으면 어떡해? 환청이나 이런 거에 가끔 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 같은? 저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ADHD에 대한 글을 보면 이게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인 ADHD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퍼센트는 늘어났죠.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그 ADHD 검사를 요구하거나 약물을 요구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주식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게 아예 다 불가능한 시대에는 나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생활의 편리와 함께 내 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사실 그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의 머리에 CPU가 늘어났냐? 그게 아니거든요. 엠빵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뇌는 구조적으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 멀티태스킹 되게 잘하는데요? 그분은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시프트 태스킹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의 이슈에서만큼은 시대상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성인이 돼서 생긴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대부분의 ADHD들은 어려서부터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 이슈가 나랑 부합하는구나,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너무너무 아무 문제 없이 집중력 문제 없이 잘 살던 분이 성인이 돼서 ADHD다 갑자기? 그럼 사실은 진정한 ADHD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집중력 저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성인 ADHD와 아동 ADHD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 ADHD가 이제 약자가 어텐션이 데피시트 되어 있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중력은 떨어져 있고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만히 못 앉아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사실 저희가 나이 들면서 점점 안 하잖아요. 하지만 뭐 계속 뭘 까먹는다거나 업무할 때 굉장히 부주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거나 이거는 어려도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비슷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사람들 말 같은 거 이제 듣고 있다 보면 언제 끼고 언제 얘기하고 언제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가만히 옆에 앉아 있다가 생뚱맞은 소리 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깨는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죠. 조용한 ADHD 내지는 뭐 ADD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나 같은? 대화의 흐름을 깨는 것도 ADHD인가요? 대화의 흐름을 깬다고 모두가 다 ADHD는 아닌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 얘기하고 있고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딴 생각하다 딴 소리하고 이런 거 되게 많죠. 저희가 ASRS라고 하는 굉장히 약식의 검사도 있고요. 또 컴퓨터 가지고 하는 뭐 CPT 뭐 이런 검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집중력의 저하는 2차적으로 일어난 거고 그 앞단에 혹시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아니면 관계의 문제나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나 번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꼭 다른 원인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DHD를 꼭 치료해야 하나요? ADHD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도 있어요. 내가 과잉 행동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좋아할까요? 친구들이 날 싫어한다 생각하고 난 맨날 숙제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선생님도 날 싫어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좌절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고 나면 사실 많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대인관계, 행동, 본인 스스로의 이제 충동 조절, 감정 조절, 경험하지 않아도 될 혹은 그 친구가 경험할 수도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게끔 도와줄 만한 이제 소지들이 좀 있죠.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몇 년 뒤에 이렇게 봤더니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고 직장인들 중에서 무단 결근을 하거나 회사에 안 나오고 하는 거에 몇 가지 이유를 뽑아봤더니 ADHD가 10등 안에 든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ADHD에서는 적절한 개입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회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도파민을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도파민이 생성이 많이 되게 하던 그런 약들이 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도파민이 생성되던 기전 자체에 망가뜨리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요. 이제 이 약물 없이는 사실은 지내기 어려워지게 되는 심리적 의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제를 잘 조절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맞는 용량만큼만 쓰는 게 필요하죠. 실제로 어느 경우에는 환자분들이랑 실랑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좀 줄여야 된다. 끊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환자분은 자신이 없다. 안 했을 때 그런 느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집중력, 내가 멘탈, 피지컬리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꼭 약제를 잘 조절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맞는 용량만큼만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ADHD가 아닌 사람이 ADHD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인 사람들이 먹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상해지고 이제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도파민과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환청이나 이런 거에 가끔 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약 잘못 먹이고 그러면 키도 안 크고 불안해지고 역설적으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됩니다.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인가요? 그렇죠. 이게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좀 없어지고 집중력이나 이런 거 치료를 잘 받아서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오르게 되고 내 멘탈리, 피지컬리,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조절이 되면 또 꽤 극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완치냐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환자분들이랑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완치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완치의 개념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정도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환자들은 그래, 내가 병원에 다녔던 사실 이런 기억 다 도려내고 다 잊고 살아도 그냥 되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병원을 굳이 안 가게 되게 되는 시점 오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 먹으면 꼭 평생 먹어야 되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고 주저하고 내 애가 ADHD 아니면 내가 ADHD 내 배우자가 ADHD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지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관계도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너무 쫄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훌륭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내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잘 조치하고 거기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 만나고 같이 이제 이겨나가시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답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